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7월 12일 월요일 오후 5시 21분입니다. 금요일날 미국이 정말 강하게 마감을 했었습니다. S&P가 또 신고가 쓰고요.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일단은 오늘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. 일본 2%나 오르고 딱 한 군데 베트남 지원자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. 베트남만 지원자 3.4% 폭락을 했는데요. 근데 뭔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기보단 제 생각에 이거 긴축 쇼크가 좀 늦게 반영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한중일은 이렇게 긴축 쇼크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한 달째거든요. 거의 한 달째 비리비리한 모습 보이면서 먼저 이런 긴축 쇼크를 반영시키고 있는데, 근데 베트남 증시를 보시면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올랐었거든요. 지가 뭔데 미국하고 커플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 혼자 빈축 쇼크를 아시아장에서 유일하게 반영시키지 않고 올랐던 게 베트남인 것 같더라고요, 사실상. 그러니까 지금 남들 반등할 때 되니까 이제서야 막 폭락을 하고 있던데, 하여튼 이런 긴축 쇼크가 반영되는 이 시차의 문제 때문에 지금쯤 이제 폭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 해보고 있습니다. 베트남 증시가 그렇게 의미 있는 증시는 아니고, 어쨌든 아시아 변방의 증시 아닙니까, 그죠?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큰 신경을 쓸 건 없는데, 다만 급락했으니까 한번 쳐다는 봐주자, 이 정도 의미로 봤습니다, 그죠? 보시면은 한중일은 꺾이고 있는데 지 혼자 미국하고 커플링 해가지고 지 혼자 막 랠리했잖아요.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얻어맞고 있다. 마치 하여튼 옛날 코스피를 보는 듯 합니다. 예. 지금 코스피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. 지금 코스피는 좀 많이 선진국, 지금 코스피는 어쨌든 굉장히 좀 국제적으로 위상이 좀 올라가가지고 선진국 증시로 분류될까 말까 하는 그런 직전까지 와 있는데, 확실히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 최소한 옛날처럼 이렇게 막 급락하고 이러진 않잖아요, 코스피가, 그죠? 코스피가 하여튼 좀 건전해지긴 건전해졌습니다. 물론 지금은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, 아무튼 좀 베트남을 보니까 오래간만에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. 코스피 위상이 올라갔구나, 한국 먹고 살만해졌구나,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. 아무튼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오늘 어떤 시장에 이슈가 있었다면 중국 지준율이나 이 정도가 좀 어떤 시장의 재료가 됐을 겁니다. 지준율 인하하긴 했는데요. 0.5% 정도 지준율을 인하했는데, 여기 써 있죠.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너무 크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준율이 6월 FOMC에서 미국이 했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 6월 FOMC에서 뭘 했냐면은 IOER 금리하고 RRP 금리는 인상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것 금리 두 개 인상했다라고 해서 미국이 통화정책이 추세적으로 긴축적으로 가는 건 아니죠. 스탠스는 여전히 좀 비둘기파적이지 않습니까, 그죠? 미국 그거 금리 두 개 올렸다고 매파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. 그거는 미세 조정한 거잖아요, 미세 조정. 이것도 약간 미세 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도 아무튼 여전히 어떤 출구 전략이라든가 유동성을 너무 많이 푼 거에 대한 그런 부작용을 의식하고 있고, 이거 어떻게 탈출을 해볼까,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. 최소한 유동성 공급은 안 하잖아요, 그죠?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, 아무튼 이거 인하하긴 인하했지만은 이게 막 앞으로 중국 인민은행이 막 비둘기파적으로 간다,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미세 조정 정도로 가볍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가 다양한 미국과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아무튼 오늘 좋게 마감했다라는 게 아무튼 오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코스피는 결과적으로 다들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. 너 오늘 숏 샀냐? 궁금하실 텐데, 솔직히 오늘 굉장히 좀 애매하긴 애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낮에 일단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오후 2시 반, 3시쯤 돼가지고 살짝 봤어요. 살짝 봤더니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어딘가를 못 넘어가더라고요. 코스피 30분 봉인데 보시면은 하루 종일 어딘가를 못 넘어갔어요. 431점 어딘가를 하여튼 못 넘어가더라고요. 제가 아침에 이런 이야기도 드리긴 드렸습니다. 어떤 특정한 자리를 2시간, 3시간 연속으로 못 넘어가면 빠질 수도 있다. 그래서 그런 일이 나타나면 조금 사볼 거다라는 이야기 했는데, 일단 조금만 해봤어요. 조금만 일단 물량 추가 정도 해봤습니다. 근데 종가에 결과적으로 다시 종가의 그런 중요한 저항을 몇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저항을 살짝 턱걸이로 완착해버렸으니까 큰 의미는 없게 된 거겠죠. 아무튼 오늘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. 오늘 하루 종일 움직임이.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할까 하다가, 애매하면 뭐예요? 애매하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하거나, 그죠? 선택지가 두 가지가 될 거예요.
일단 저는 뭐 혹시나 싶어서 그냥 조금만 해봤어요. 조금만. 근데 아무튼 지금 사놓고 제가 드는 생각은 내일도 조금 반등이 연속적으로 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. 근거는 없어요. 근데 다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추세선들이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. 이런 추세선들 터치하는 타이밍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는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동안 못 넘길래 좀 사봤는데 결과적으로 종가에 안착해 버렸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게 됐는데,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자리 뭐 430 뭐 1 뭐 이런 432 이 정도 자리나 아니면은 뭐 433까지 추세선이 내려왔네요. 433 부근이나 하여튼 이런 부근까지 오면은 그런 부근에서 뭔가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아니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어쨌든 한 2거래일은 확인할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 2거래일은 확인할 것 같거든요. 한 2거래일 정도 확인해서 어딘가 못 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쯤 하시는 것도 아무튼 늦지 않습니다.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포인트도 사실 그거였거든요. FOMC 회의까지 앞으로 한 3주 가까이 남았다. 그러니까 3주 동안 우리가 뭘 천천히 한다라는 생각을 해도 아마 그다지 뭐 나쁜 생각은 아닐 거다.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.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아무튼 저희가 우리가 원하던 반등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아무튼 시간은 굉장히 많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 천천히 좀 확인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거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너 오늘 좀 샀으니까 나도 내일 산다. 뭐 이런 것보다도요. 아무튼 뭐 한 2거래일 정도 못 넘거나 아니면 어디 위에 있는 저항에 터치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그때 움직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사실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디가 붕괴되면 어디가 붕괴되고 좀 따라 들어가는 그런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. 네, 그런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 사실 여기서 또 V자형 반등 나올 수도 있고,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이 또 오늘 밤에 급등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. 미국이 또 급등하면은 또 반등하겠죠, 그죠? 미국이 어떤 마지막 오버슈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코스피도 영향 받아서 지도 미친 척하고 막 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, 여전히. 미국이 뭐 간대는데 한국이 또 한국도 그런 거에도 커플링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쨌든 잘 모르는 겁니다. 다만 이제 그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오늘 하루 종일 버벅버벅거렸으니까 사실상 이 장대 양봉의 몸통은 아침 9시 반 이전에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. 하루 종일 431.5 부근에서 놀았는데, 그러니까 일단 저는 오늘 조금 해보긴 해봤는데 저도 뭐 큰 기대를 갖고 한 건 아니다. 다만 조금 사봤다. 뭐 이 정도 이야기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. 네, 결론적으로 잘 모르겠다. 오늘 아무튼 뭐 옵션 시장 모습을 봐도 좀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. 콜옵션이 앞으로 추세적으로 살아나더라도 이렇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최소한 여기 쌍바닥 정도는 확인할 것 같고, 다만 이제 이 풋옵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하면은 이제 굉장한 어떤 추세 전환의 가능성도 있는, 또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. 당장은 아니고. 아무튼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분봉 단위로 보면은 좀 이평선들이 좀 많이 좀 모이고 있긴 합니다. 물론 이평선 한참 더 모아야 되긴 해요. 근데 이평선들이 생각보다는 좀 잘 모여 있더라고요. 지금 21선하고 241선이 지금 요 정도 지금 조금 많이 떠 있긴 한데요. 하여튼 운 좋으면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떤 풋옵션의 매집이나 이평선 모으는 작업이 우리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. 풋옵션들 여기서 만약에 잘 모아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숏 사셔도 사실 늦지는 않거든요. 아무튼 이평선들이 좀 많이 모여가고 있다. 생각보다 이평선들이 수렴이 잘 돼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. 물론 이게 당장 내일 살아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지금 어쨌든 분명히 음봉을 맞았고 아마 내일도 저점은 좀 낮아질 거예요. 제 생각엔 일단 그렇습니다.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리기가 제일 애매한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. 이게 어디까지 올라오느냐, 그죠?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맞추기 어렵고 좀 뭔가 좀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뭔가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뭐 분할을 해서 조금씩 하거나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최소한 여러분들 이번에 436은 다시 넘어가면 안 되겠죠. 다시 436 넘어가면 그거는 아마 아닐 겁니다. 436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는
제 생각에 일단은 뭐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 써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, 일단 뭐 이런 생각 정도 해보고 있습니다. 원달러 환율 오늘 생각보다 그죠? 생각보다 약했네요. 1145원 밑으로 일단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. 여기 어딘가에서 이대로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이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이 45원 밑에서 저항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줄 알았는데 일단은 45원을 지지력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 어쨌든 잘 보셔야 될 거예요. 분명히 이런 자리 갭을 많이 띄우면서 올라왔지만 뭐 이 자리가 진짜 강해서 지금 갭을 메꾸지 않는 걸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여기 왕창 큰 갭 있잖아요. 여기도 왕창 큰 갭들이 있는데 지금 이 갭들을 메울 생각이 없고 심지어 45원도 오늘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니까 이거 생각보다 이거 코스피가 빨리 자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? 그렇지만 지금 당장 숏을 잡냐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거. 천천히 3주간의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좀 매집하는 게 좋지 않을까, 요 정도 이야기 정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, 저도 어떻게 되려는지. 하여튼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개장을 했는데 조금 약세 출발을 해서 일부 나라들이 플러스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. 하여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급등의 가능성도 있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그죠, 얘도 지금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지금 위쪽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이지, 사실 보면은 선물 기준으로 보면 그렇잖아요. 선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웬만한 저항은 다 뚫어놓은 상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. S&P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. 딱히 뭐 위에 저항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탄력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미국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지금 이 디커플링에 관한 거는 어쨌든 계속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. 환율 보시면 아시겠죠? 환율 보시면은 어쨌든 계속 이 디커플링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. 지금까지 오른 건 미국이 올랐지 한국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. 어쨌든 좀 그 점 생각하시면서 FOMC 회의까지 한참 남았다, 불확실성 해소까지 한참 남았으니까 그거를 어떤 숏 매집의 기회로 436을 돌파한 척하지 않는 한은 그거를 숏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, 뭐 이 정도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. 사실 뭐 잘 모르겠는데 너무 뭐 계속 이거를 뭐 길게 잘 모르겠기 때문에 저도 사실 뭐라 더 이상 길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. 오늘은 이 정도쯤에서 그냥 짧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